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폐광지역사업단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폐광지역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2026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84억 9,500 11만 5천원 증액된 288억 2,79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계 캠퍼스 학사 운영 지원에 경상 및 자본보조에 40억원,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10억원,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83페이지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 위탁금 1억 6,700만원, 국비 매칭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세부사업에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테마거리 축제에 1억 6천만원, 문화해설사 양성에 5,400만원, 청년 광부 창업 프로그램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3개 사업들은 2026년, 27년 2개 연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보건과학대학과 연계하여 오픈 캠퍼스 1호관 내에 내년부터 운영 계획인 생활복지 특화도시 건강모아센터 운영에 3억원, 도시재생사업 시설비에 국비 2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중화사업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개 노선에 76억 7,800만원이며 금년도에 한전 및 5개 통신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43억원의 예산을 집행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24일부터 본관설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11억 3,700만원, 시비 22억 4,100만원, 총 3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강원형 아파트 건립 대행사업비 24억원,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보상비 및 대행사업 40억원, 지난 9월 17일 의회 주요 사업장 현장 답사 시에 석공병원 활용방안 주문과 관련하여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타당성 조사 연구 영역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광산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금 및 시설물 보수 예산 5억 9,979만 5천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4억원, 다음은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문화예술 행사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기존 3개의 축제인 블랙다이아몬드 축제와 까망음식 축제, 눈꽃 두릅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통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민관학 대동제 활성 생활체육대회에 5천만원, 도계 유리나라 운영에 일반 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5억 710만원, 다음 288페이지 도계 나무나라 운영에 일반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8,888만원, 중입자암 치료센터 프로젝트 용역 2차분 예산 1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도계폐 패밀리파크 조성 사업에 따른 지방 소멸 기금 감리 예산 10억 원을 포함하여 17억 9,900만 원. 석공 협동 아파트 매입 이주민 주택 활용 사업에 50억 원을 1차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에 182억 원 규모의 주택 매입형 공모 사업을 24일에 신청하였고 선정될 경우에 최대 국비 28억 원 정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도마을 관광지 재정비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이제 지방보조금 예산에 9억 원의 심의를 받았고 1차로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286페이지에 흥전이 삭도마을 관련한 게 이게 다음 페이지에 관광지 흥정리 삭도마을 삭도마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코스모스를 적용을 하기로 했어요. 확정이 된 거예요? 거기 추추파크 열차가 네. 이게 정차하는 그러니까 예. 종착지니까 그 네. 아래쪽으로 폐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부근하고 예. 같이 지금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폐철도 이제 주변으로 보면 이제 풀이 무성해 가지고 예. 풀을 아예 다 뽑아버리고 예. 거기에다 이제 코스모스를 이제 식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쪽 비탈진 사면은 어떤 비탈진 사면은 올해 저희들이 이제 수국 이런 꽃 종류를 좀 식재를 했었는데 네. 가뭄이 좀 들고 이래 가지고 일부 이제 뭐 죽은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업체 보고 조금 이제 보강을 좀 하게끔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쪽 그게 지금 추추파크 열차가 지금 뭐 정차 시간이 어떻게 3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정차를 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유리마을 그쪽 일대를 저번에 이제 올해 이제 리모델링을 좀 예. 했고 해서 예. 앞으로 한 1시간 가량 예. 정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지금 지금 289페이지에 휴게 음식점 설계 등 지금 1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 9억이라고요? 예, 예. 총 한 9억 원 리모델링 하실 계획 있어요? 아니면 거기 이제 새로 컨테이너를 다 드러내고 예. 새롭게 이제 새롭게 디자인 해가지고 예. 준비할 아칠 계획이세요? 예. 그러면 공사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겠네요. 바로 교체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미리 저희들이 그 바닥부터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 기존 컨테이너 같은 거 다 철거하고 이러면 미리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예. 좀 한 2달, 3달 정도 빨리 정비를 좀 최소할 하려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 최대한 짧게 해서 그분들이 좀 이용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게 또 마을 소득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그 일대를 지금 하는 김에 그쪽에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제 갖고 와서 뭐 건축물로 얘기하자면 신축이네요, 그죠? 예,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쪽 일대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실 계획은 없어요? 일단은 삭도 마을만 일단은 일차적으로 하고요. 이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기존에 영서 폭포라든가 흥정항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쪽에 그 1시간 머물러도 본인들이 와서 1시간 동안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그 뭔가를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먹을거리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리마을 마을 가지고는 협동조합에 예, 이제 예. 저희들이 이제 세계동을 리모델링을 했고 예. 거기에서 이제 체험도 하고
판매 부스도 새롭게 이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까지 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흥정갱 가는 그 입구 네. 쪽에 폭포 쪽에 예. 데크길 정비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설계를 해놓은 네. 상황입니다. 설계까지는 했습니까? 예, 예. 그럼 2차로 이제 2단계 사업으로 이제 이쪽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쪽이 그래도 가장 그 도계 지역의 가장 시내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네. 관광 측면에서 보자면 그래서 그쪽 일대를 조금 재정비를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좀 볼거리라든가 먹을거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속공 협동 아파트 매입에 있어 이게 그 몇 세대 정도 되나요? 220세대입니다. 220세대. 기한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거 전부 다.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은 국토부에 네. 182억 원 규모로 지금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했고 네. 만약에 선정되면 국비를 한 82억 원 정도 이제 네.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설계를 좀 해가지고 네. 하여튼 지난번에 의회도 주문하셨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예.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네. 고려하겠습니다. 최대한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50촌 발원지 네. 그 개발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 예산을 세웠는데 네. 그 용역비 예산이 좀 적다 이래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제 그 고압 지침서를 이제 그 이제 수의계약할 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 고압 범위가 너무 넓다 이래가지고 다른 업체를 지금 이제 섭외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인구의 시 보면은 그 발원지가 상당히 관광 자원화되고 있는데 그 삼척 또 오시촌 발원지가 진짜 명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예.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운탄고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운탄고도 종점이 삼척 그 세천년도로 그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도계 신기 구간은 거의 다 됐는 것 같은데 삼척 오시청 구간이 뭐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계획이 있었습니까? 신기 구간도 지금 안 된 부분도 있고 예. 그 시내 쪽에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건설과에서 네. 일부 이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네. 그 이제 우리 저 같이 이제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걸로? 걸로 예,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쪽을 다닌 분들이 상당히 그 평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구간도 그 완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계 공중 목욕탕 건립에서요. 네. 집안 조사 및 측량에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도계 공중 목욕탕 건립은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회 간접 자본인 만큼 필요성과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공중 목욕탕 건립을 위해 부지는 어디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접근성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주민 이용 편의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이 부지는 특화 공공 임대주택 네. 그 부지 내에 어, 일부분 그 100세대 정도는 이제 아파트를 짓고 네네. 나머지
그 일부 부지는 이제 목욕탕을 이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네. 현재 이제 그 이게 기본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한 그 저희들이 이제 건축 기획 용역을 이제 마쳤습니다. 건축 계획 용역 예, 맞으셨어요? 마쳤습니다. 마쳤고 요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는 이제 근거는 이제 마련해 놓고 여기 보면 이제 집안 조사나 측량을 이제 먼저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안 조사를 하려고 하는 뚜렷한 그게 있습니까? 보통 보면 이제 그 보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특화 공공임대주택 부지 내에 100세대가 있고 거기에 목욕탕이 있다면은 예.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목욕탕 안에 저기 그 특화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용이 편리하겠지만 일부 이제 도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접근성은 괜찮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거기가 지금 그 LH 2단지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협동 아파트 지금 리모델링하는 그 사업 부지도 있고 지금 이제 그러면은 100세대도 있고 거의 그 일대가 지금 그 일대가 아파트 다 이제 공공임대주택 예. 근처로 이제 하니까 괜찮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번 예산에 편성된 목욕탕 건립 사업은 어떤 규모와 형태의 시설로 검토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구상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예.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 이제 남녀 각각 한 이제 건축 그러니까 면적이 각각 한 60평씩 되고요. 네네. 지금 이제 그 2층 규모로 하는데 네. 예산을 좀 봐가지고 네네. 1층만 먼저 하고 나중에 2층으로 증축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다가 남녀 목욕탕을 집어넣고 예. 2층은 어떤 시설로 하려고 2층 증축을 생각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음. 뭐 주민들도 그렇고 뭐 휴게 시설 예, 같은 휴게 거. 시설이나 어떤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 이래가지고 음. 예, 그거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목욕탕하고 2층에 휴게 시설에 있는 거는 또 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뭐 담소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애초에 설계에 담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저게 이제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예산 예, 때문에. 예. 그래도 할 때 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그 예. 부분 좀 검토하시고 지금은 이제 목욕탕 건립이 초기 단계이지만 건립 후 운영이 중요한 만큼 향후 뭐 운영 방식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예상되는 운영비 부담 규모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현재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목욕탕을 운영하게 되면 거의 적자잖아요. 네. 네, 흑자를 낼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도계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진폐 관련 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이제 전체 다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네네. 이 목욕탕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 이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입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그 부분은 원가 용역을 좀 통해서 네네. 그렇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운영할 수 있으면 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위탁 지역 주민들한테 위탁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의 문제점도 발생하는데 우리 도계 저기 공중 목욕탕은 이제 여러 지역에서 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을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네. 이게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나중에 운영하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실가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어느 정도 연 운영비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추계 이런 거를 좀 확실히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도계 공중 목욕탕 건립은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요. 운영 방향까지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실가에서 좀 더 사업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공공형 의료 체계 구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집안 조사 및 타당성 조사에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 아까 석공병원 자리에다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지금 요양원이 있고 네네. 장례식장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석공병원이 있는데 네네. 그 나머지 두 개는 다 이제 삼척시 소유고 네네. 요거는 이제 석공 소유인데 네네. 그때 이제 의회에서 현장 답사 오셨을 때 네. 이 부분도 좀 이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음. 주문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의료체계 구축 차원에서 이걸 용역을 한번 타당성 용역을 좀 해보려고 그렇게. 그러면 준비를 이번 하고 이제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실 때 네. 부지 적정성 검토가 중심인지 아니면은 지역 의료 공백 분석까지 포함하는 건지 뭐 어떤 주요 조사 범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게 내년 그 1월 3월 되면 이제 그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그 이제 네네. 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네네. 이 부분도 거기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음. 이 석공병원이 네. 그 의사 선생님이 네.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 이제 문제점 같은 걸 직접 이렇게 뭐 진료도 하고 이런 그런 부분까지 좀 이제 통합적으로 지금 이제 고민 용역을 그렇게 단순한 병원이 아니고, 아니고 의원이 예, 아니고 예, 의원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지역 돌봄 체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예, 예, 걸로 예. 하시겠다. 예,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거기에 있는 석공병원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이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인 만큼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그런 장점이라든가 이런 거 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저기 석공병원을 이렇게 다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리모델링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 수준으로 검토하고 리모델링 있어요. 수준으로요? 예, 예, 예. 그래서 도계 의료 체계 구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료 체계 구축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료 접근성이라든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이번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향후 방향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 지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의 계획이라든가 세심한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공 협동 아파트 매입 이주민 주택 활용 사업에서 보상비인 토지 지작물에 대한 예산이 50억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26년 1월에 건물 토지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소유권자 협의 및 감정 평가라든가 사전 안전 진단 등 필수 행정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석공 소유의 땅인데 이것도 석공 소유 예, 예. 땅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유지나 이제 공유지 같은 그 자산 매각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지금 이제 전면 중단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빨리 좀 매각을 해달라 이래갖고 석공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산자부 국무총리실까지 이제 보고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개인한테 매각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지자체에다. 활용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음, 빨리 매각을 좀 이제 허가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한 상태. 음. 곧 이제 승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승인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우리가 그 가드라인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그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또 1월에서 5월 리모델링 설계 일정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매입 직후 바로 착수 가능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총 사업비가 지금 157억을 추계하고 있잖아요. 182억. 182억이에요. 예, 예. 근데 여기는 157억이라 나왔거든요. 주요 설명 자료에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음. 공모사업 신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182억을 이제 국토부에다가 네. 신청을 했습니다. 182억을요? 예, 예. 그럼 그래서 157억은 뭐예요? 그건 이제 당초에 음. 저희들이 이제 그 건축사 불러가지고 한 네.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걸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중치를 했는데 이번 공모사업 할 때는 세부적으로 좀 해보니까 한 182억 정도 나왔습니다. 182억이요? 예, 근데 예. 여기 지금 182억이라는 숫자가 하나도 없어. 예, 그렇죠. 예. 이건 그거는 단장님 아시지 우리 의원들이 그거 파악하기는 안 되잖아요. 이거 이제 그죠? 제출한 뒤에
제출한 뒤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지금 신청하신 단계다 이 말씀이시죠? 신청해 놓았습니다. 신청해 놓았어요. 예, 그럼 그거 예. 언제 발표돼요? 12월 중에 이제 12월 중에 예. 좋은 결과 있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82억이 이제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은 50억이란 말입니다. 매입 및 설계까지 네. 가능한 예산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180에서 지금 50억을 하면 132억이 남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리모델링, 준공, 입주까지 필요한 이 자녀의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 같은 것도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모 사업 선정되면 국비 82억을 이제 확보할 수 있고 네네. 나머지는 이제 1200억이고 그래 되면 이번에 이제 실시 설계 그러니까 보상을 그러니까 매입까지 완료를 하고 네. 실시 설계에 들어간다 이러면 그 재원은 조금 저희들이 이제 그 여기 아까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한 10억 원 정도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일부 이렇게 또 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리모델링 이후 실제 이제 공급 가능한 세대 수라든가 또 공급 기준이라든가 또 선정 대상자라든가 물론 이제 정주 이주민의 어떤 주거 취약계층 등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이 운영 방식에 따라 뭐 어떤 모델을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지 어떤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입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이제 공가부터 빈집부터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뭐 그쪽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이주를 하고 나서 또 그쪽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아예 한 동을 전체적으로 잠시 이주를 했다가 한 동을 전체적으로 먼저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사업도 리모델링 사업이긴 하지만은 18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지금 몇 세대라 그러셨죠? 220세대입니다. 그럼 220세대를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예. 그럼 182억 갖고 충분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네. 보니까. 그래서 석공 협동 아파트 매입 이주민 주택 활력 사업은요. 폐광 지역의 어떤 정주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초기 계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이 좀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폐광 지역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거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민들에게 어떤 정주의 어떤 그 마음을 갖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또 공공 또 주택 사업들이 또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먼저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2년 사업이고 네. 그래서 책임감 있게 좀 완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사업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283페이지예요. 하단부에 보면 우리 공공임대 아파트 건립이 우리 강원도형이 있고 그죠? 네. 또 특화형으로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100세대와 120세대 이렇게 220세대잖아, 그죠? 네. 그걸 건립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이게 평당 만약에 이게 건축 요 금액만 단장님이 지금 계획하신 이 금액만 하더라도 만약에 준공이 되면 100세대에 평당 100세대가 얼마 들어가냐면은 한 가구에 약 한 4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이 금액을 그대로 가더라도 정액이 안 되고 이게 398억이면 100세대잖아, 그죠? 네. 그냥 뭐 형식적으로 쉽게 생각해서도 이게 한 가구당 한 4억 정도 가요. 이거 괜찮나요? 근데 이게 분양이 아니고 네, 아니 분양은 아닌데 예. 임대로 가고 예. 뭐 영구 임대는 아니잖아, 그죠?
30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든 30년이를 기준으로 예. 이게 대행이 누구예요? 대행이 강원개발공사에서 강원개발공사에서 하고 네, 예. 실질적으로 사업은 LH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어, 강원개발공사에서 전체적- 대행을 하고 예. 강계공에서 이제 입찰을 띄워서 거기서 발주까지 건설사가- 발주까지 다 하나요? 예, 예. 단장님 이거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 금액보다 더 증액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28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독일 유리나라하고 나무나라가 있잖아, 그죠? 네. 이게 한 해 나무나라 유리나라하고 나무나라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세입 도로는 예산 빼고 총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7억 원, 6, 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 뭐 이제 세부 사업이 좀 뭐 빠지고 네. 들어가고 음. 그 연차별로 조금 틀리긴 한데 보통 한 7억 정도. 세입은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세입은 한 1억 좀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1억 이상 돼요? 예, 예. 저기 2025년도에 보면 네. 거기 데크 작업도 한다고 한 2억이 편성이 돼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야외 공원 뭐 사업한다고 23억이나 예산이 있었는데 사업이 완료됐나요? 야외 정원화 사업은 이제 저 준공을 다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처음 저희들이 뭐 관광지가 다 똑같겠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제 뭐 이제 볼거리가 좀 있는데 겨울에는 지금 이제 볼거리가 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야간 경관 조명을 좀 이제 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거 만약에 오픈이 되면 그래도 뭐 저희 무료 입장이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25년도에 약 한 25억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예. 투입을 했는데 유리나라 나무나라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네, 세입 예산을 도르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조금 분발해서 이렇게 투자 대비 우리 관광객들도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곁들여 주시고 그 입장료가 얼마인가요? 지금 두 개 다 하면 그 통합하면 한 8,000원 정도? 예. 1인당 예, 예, 예. 8,000원에서 환급해 주는 게 얼마나요? 환급해 주는 게 3,000원인가 4,000원 정도 됩니다. 3,000원, 4,000원. 예, 예, 예. 그러면은 삼척사랑 상품권으로 하나요? 상품권으로. 아니면은 상품권으로. 도계 지역에만 쓸 수 있는 거 하나요? 삼척사랑 상품권으로. 삼척사랑 8,000원에서 예. 한 반 정도는 네. 삼척사랑 상품권으로 하나요? 예, 예. 한 3,000원 같은데 맞나요? 3,000원인가요? 예, 예. 만약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8,000원 받아가지고 약 3,000원, 4,000원을 삼척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되돌려주면 네. 도계 지역 시내에 내려와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러는 게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나요?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소비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래도 그 삼척사랑 상품권을 입장료를 다 받지 않고 일부 삼척사랑 상품권을 돌려드린다는 취지는 목적은 네. 지역에 오셔가지고 지역에 식당이라든가 하여튼 지역에 있는 3,000원이든 4,000원이든 반드시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잖아, 그죠?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좀 확인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은 그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든가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환급은 이제 유리나라 같은 경우는 3,000원, 네. 나무나라 1,000원, 그래가 통합으로 하면 통합으로 4,000원. 4,000원. 예, 예. 4,000원에 딱 50%를 네, 예. 환급해 주네요. 예, 예. 바로 옆장에 보면 289페이지 우리 그 협동 아파트 조금 전에도 충분히 설명 주셨는데요. 네. 협동 아파트가 그게 220세대인데요. 그게 몇 평이에요? 14평인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14평인데 그게 우리 대한석탄공사에 매입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감정 평가가 얼마 정도 나왔어요? 아직 감정 평가는 안 했는데 네. 그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독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석공 소유의 땅들은 그 건물들이 거의 이제 폐기물 수준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평가를 할 때 그런 폐기물 처리 비용을 좀 이제 감안해 가지고 그러니까 평가 방식 중에 이제 감정 평가하는 방식 건부지 이제 평가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폐기물을 감안해 가지고 감정 평가하는 걸로 석공하고 그렇게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 되면 잘하셨네요. 예, 보상가가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도 그 안에 다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180억에 예. 이게 매입 금액하고 예. 그다음에 리모델링비가 다 포함이 됐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가 다 예, 포함이 예, 됐나요? 예, 예. 그러면은 리모델링을 한 세대에 얼마 정도 잡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한 4,500 정도 이제 그때 한 것 같습니다. 4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예, 예, 예. 그게 한 14평 정도 전체가 똑같거든요. 거기 220세대가 평수가.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 확인을 좀 해보니까 네. 그 이제 집을 이제 두 채를 이렇게 벽을 터갖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불법이 아닌가 싶어서 예, 그게 그런 부분도 빈집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좀 크게 사용하려고 하는 예, 두 개씩 그런 가구도 있었는데 예, 그거는 뭐 저 예로 두고 네. 나중에 뭐 할 때면은 똑같이 해야 되잖아, 그죠? 네. 엘리베이터도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엘리베이터도 시설이 들어가나요? 그게 5층이란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는데 거기 어려워요.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서 어려워요. 예, 그게 이제 복도형이면 가능한데 복도형이 아니고 지금 계단형이죠. 계단형이라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엘리베이터를 한다 이러면 이게 다 놓아야 한 되니까. 배로 예, 이게 그 이제 통로마다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단장님이 보시기에 그걸 이제 한 100벌 10억 들여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이 한 4,5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가구당 리모델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리모델링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나요? 아니면은 그걸 어느 정도 공공임대주택이나 특화 200이나 아니면은 강원도형 공공임택이나 완료가 되면 그걸 뭐 철거할 계획이 또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쓸 수 있게끔 배관부터 다시 예. 그러니까 대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골만 놔두고 다 털어야 돼요. 네, 예. 쓸모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하나 부탁을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단장님. 지금 공공임대 주택들을 하는 거 보면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폐광 지역 사업단에서도 추진하는 게 전부 다 29년도에 준공 예정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협동 아파트까지 이렇게 한다면 지금 한 40세대가 살고 있죠. 지금 네, 현재. 예. 이 부분들이 지금 도계를 떠나지 않고 리모델링을 멋지게 평수는 작지만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서 한다는 그것도 2년이나 걸리면 다 계속 이사를 가면 어떻게 그분들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공실부터 이제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예 한 동 자체를 다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잠시 어디 좀 가셨다가 이주를 하셨다가 한 동인에도 먼저 리모델링해서 거기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계에다가 좀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현수막도 좀 하고 홍보를 설명회 하면은 일부만 오시니까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셔가지고
저 건설과에서 저 뭐냐 상습 침수 지역 저지대도 한 70가구인가 거기에 철거도 있고 네. 그다음에 협동 아파트도 그렇고 지금 주택난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가 몇 세대를 지금 준비해가지고 드리겠다고 우리 도계 지역 주민들한테 네. 아주 홍보해서 꼭 믿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그 이제 그 도계개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네, 거기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네. 예. 이 통장 그 아주 계속해서 이 통장 이장님들 회의 때도 말씀드리고 네. 또 기회가 되면 네. 단체가 어디에 모인다 하면 마을별로 또 이런 모인다 하면은 이런 데 가서 꼭 주거만큼은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이사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드리겠다 아니면은 언제 해서 새 아파트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꼭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단장님. 네. 꼭 홍보 좀 잘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지금 폐광지역 사업단이 조금 도계 지역 주민들하고 그 소통은 잘 하는 것 같아요. 잘 하고 그러는데 좀 아쉬운 게 의회와의 소통은 좀 소홀하다고 봐요. 네,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95년도 지방자치 이후에 도계 가장 큰 지금 삼척시 단일로 봤을 때 가장 큰 프로젝트가 이제 도계에 이제 놓여 있어요. 이제 대체 산업 때문에. 네. 그죠? 단일 사업에 3,600억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순조롭게 들어가면은 저는 한 4천억 들어갈 거라고 봐요. 네. 예. 4천억이 넘을 수도 있고 장비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그건 맞죠? 장비 값은 좀 저희들이 한 1,800억 정도 예상했는데 그 전문가들 이제 의견 들어보면 그거보다는 좀 더 낮게 할 수 있다. 네, 그럼 중고값을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국외 프랑스하고 벨기에 가는 부분도 지금 1,800억은 저희들이 일본 장비를 기준했을 때 그렇고 벨기에 쪽은 지금 일본하고 좀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뭔 뜻인지 예, 알겠어요.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단계별로 예를 들면은 이제 재단을 만들고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에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재단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 사업의 실행 여부가 할 건지 말 건지가 3,603억이 확정은 돼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지금 이제 뭐 중투도 남아 있지만 뭐 중투도 통과될 가능성이 많죠. 실행이 될 건지 말 건지를 제일 키가 여기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의뢰 목적의 특수법인 설립 추진하는 게 그다음 그거와 동시에 이건 뭐 이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뭐 필수적이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설계 단계일 거고 세 번째가 착공 단계.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건축 시공하고 있는 거죠. 네. 다섯 번째가 기계 도입일 거고. 기계 도입은 아마 이제 첫 번째 이제 계획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제 뭐 그림은 그려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원 준비가 되고 개원이 느릴 텐데 한 가지 좀 여쭤보면서 좀 말씀드려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매도해서도 안 돼요. 먼저 11월 24일 날 사회단체 주민 설명회 때 시장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도계 치료하러 오겠는가? 그래서 그건 이제 요거 이 질문은 정부에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삼척시가 치료비를 낮추겠다고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 거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긍을 해주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무슨 이제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하루에 몇 명 할 수 있죠? 저희들이 이제 고정 하나, 회전 하나, 그다음에 이제 연구용 하나인데 회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20분마다 네? 20분마다 한 명씩 일일 이제 8시간 기준 했을 때 20분마다 예, 한 명씩. 한 명. 예. 지금 세브란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브란스는 고정 하나에다가 회전이 2개인데 예. 예, 지금 이제 고정형 하나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하나에는 하루 몇 명이죠? 고정형 하나는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일일 8시간 기준 했을 때 예. 19.2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회전형은 20분마다 하면 이제 근데 24명. 예. 언론을 보면은 예. 5명 하루에 5명 한다잖아요. 어디 세브란스에서 그 기사가 난 걸 보면 하루 5명이라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조사하는 횟수가 뭐 이게 뭐 암의 그 어떤 뭐 이게 기수에 따라 좀 틀리지만 뭐 한 번 받을 수도 있는데 최소 12번은 받아야 한다. 하루에 예. 몇 명을 할 수 있어요? 그 언론이 그 기사가 하루에 만약에 한다 이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43.2명 정도. 43.2명. 예. 그 언론에 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언론은 지금도 검색하면 하루에 5명이나 나오는데 아닙니다. 연쇄 브런스는 아닙니다. 지금 검색하면 나올 텐데. 그게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나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는데 회전 같은 경우는 이제 20분마다, 고정은 25분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각각 하나씩 있어갖고 하루에 한 43.2명 정도는 치료를 한다. 그 이분들이 최소 12번을 받으면 아니 그렇게 예. 할 거면은 그 예. 정도 얘기면은 예.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구상이 다르잖아요. 80병상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찌 80병상 말입니까? 여기 80병상이라 표시해 놨잖아요. 아, 그거는 50, 이제 80. 이제 저 환자들이 오면 이게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니,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하루에 치료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예. 그러니까 여기 검색하면은 5명이라 뜨는 게 왜 그래요? 어디 세브란스를 응.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세브란스 병원 의사를 한번 예. 그 중입자 가속기 치료하는 그분을 뭐 그 강연비를 뭐 한 2,300만 원 주더라도 의회에 와서 한번 좀 설명 한번 해봐라. 예, 언제? 그러죠. 아, 날 잡아서 지난달에도 빨리 이해도가 되잖아요. 지난달에도 그 연세 세브란스 이제 김진성 박사님이 독에 이제 현장에 오셨다 갔습니다. 그 삼척에 이제 한 달이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자문도 해주셨는데 그 연세 같은 경우는 이게 일본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 이제 뭐 운영하는 거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 운영하는 건 다 그 되는데 우린 돈벌이하고도 연관이 돼요. 삼척시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세브란스가 고정 하나에다가 회전 2개를 그러니까 이제 하루 8시간 기준에 해갖고 돌렸을 때 1년에 한 1207명 정도 이제 치료하고 저희들이 770명 치료할 수 있습니다. 770명. 예. 연수대 세브란스 병원 그 뭐야 저 치료비 그 테이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지금 최고 5,500만 원에서 아니 뭐 어떤 언론에 보면 6, 7천까지 아니 병원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예. 내가 병원 홈페이지 가서 봤어. 그게 이제 빼내놨어요. 조사 횟수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아 근데 예, 평균 한 번 하는데 예. 한 번 하는데 최고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게 5,500. 예. 난이도가 제일 낮은 게 1,000만 원까지도 있어요. 예. 5,500에서 1,000만 원까지 있더라고. 그건 횟수에 따라가 좀 틀리긴 합니다. 아니 횟수가 아니고 한 번 하는데 예, 예. 병원에 그 뭐저 치료비 조구인표를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암 종류에 따라 아니, 이 그러니까 조사 예, 예.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5,500, 예, 예. 난이도가 제일 낮은 게 예. 1,000만 원까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원이 이제 아까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박성욱 시장께서 이제 누가 도계 치료하러 오겠는가? 그래서 값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어? 그거는 내가 좀 전에 병원에서 과학적으로 하루에 그 치료할 수 있는 인원을 그 범주를 예를 들면서 한계가 하루에 100명이다 하면 100명을 넘어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네. 누가 들으면은, 그래가지고 하루에 100명도 안 올까봐 우리가 값을 낮춰가지고 100명은 꼬박꼬박 채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도 이게 이제 이 뭐 양성자든 중입자든 이제 받아야 할 이제 환자가 암 환자 중에서 이게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쇄세브란스가 이걸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으로 뭐 출장 가서 이제 네, 예, 그런 그건 부분이 알고 좀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1차분은 얼마 들어갔죠? 1차분이 저희들이 2년 전에 저희 이걸 뭐 예. 저희들이 예타 면제한다 이래 갖고 3억인가 5억을 산업부에서 좀 세우라 이래 갖고 세웠는데 지금 3억 가지고 2월 되면서 3억을 했고 이번에 예산을 한 19억 정도 했습니다. 지금 16억 7천인데 예, 예. 19억이라고요? 아니 여기 16억. 16억 7천. 예, 예. 그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스러운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 목적 특수법인 설립이 네. 확정이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네. 의사들이. 네. 이제 의료법인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키는 의료법인이 SPC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네. 난 그게 이제 관건이 달려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재원은 재원은 문제는 이따가 따로 여쭤볼게요. 그래서 SPC가 확정이 되고 재원은 문제는 뭐 별개고요. 그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은 준비는 계속 쭉까지 해 나가야죠. 투트랙으로. 정말 여기 보면 요 책에서만 보면은 장비를 빼고는 우리가 투입해야 될 돈이 1,460억이에요. 여기만 보면은. 네. 착공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SPC가 MOU가 되든 뭐가 되든 확고하게 그림이 그려졌을 때 상이 나왔을 때 어느 병원이 민간이 들어오든 대학 병원이 들어오든 아주 우리하고 MOU가 확실히 채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설립 법인을 뭐 주식회사가 되든 이제 뭐가 되든 주식 형태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겠죠. 병원에 맞게끔 나라 법에 따라 상법에 맞춰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의료법인이 안 만들어지고 이 사업을 포기하고 뭐 초치자는 게 아니에요.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환해야 되겠다. 지금 그 기장을 보면은 요즘 AI가 뭐 일다 하니까 챗GPT를 이렇게 쳐보면은 아직도 돈이 얼마 더 간다고 모른다는 거지. 인공지능이 그렇게 답구를 해줘. 답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건축물을 먼저 해놓으면은 방법이 없어지는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돈이에요. 3,600억이면. 그래서 그런 걸 고민을 해가지고 의료법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예. 서울 가서 매달려 살아야 돼. 서울대학 뭐 연세대 병원을 가든 국립암센터를 가든 난 오히려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암센터가 이걸 운영해 주는 게 난 제일 좋다고 봐요. 국가가 과기부가 문제가 아니고 산자부가 나서 가지고 과기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대체 산업을 국가가 이 정도로 해방 이후에 전기를 생산하는데 1등 공신을 한 도계가 지금 다 죽어 자빠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려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과기부가 보건복지부하고도 얘기해가지고 국립암센터가 돈이 벌든 안 벌든 당신들이 내려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사립대학이 이런데 고민들을 여러 가지를 주판 하나를 튕겨보고 그러면 우리 시간만 끌게 되고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전략을 나름대로 토론들을 잘 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전략적으로 때를 써야 된다고 해요. 그러지 않고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작을 해놓으면은 1,460억을 어떻게 돌이키냐 말이에요. 그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SPC 특수 목적의 의료법인을 세우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누가 뭐 사립대학에서 돈벌이가 된다 해가지고 해준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면서 단계적으로 그게 1단계가 확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2단계가 가고 그렇게 가야지 동시에 쭉 펼쳐놓고 가버렸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는 괜찮아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현재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5년 뒤가 되면은 10년 뒤가 되면은 그 시대에 살았던 2025년도 2026년도에 살아왔던 의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3,600억 날려먹는 사람이 돼. 잘못하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정말 성공을 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립암센터를 매일 찾아가서라도 아니면 우리가 그거 말고라도 아마 정부가 제일 쉽게 접근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으면은 보건복지부하고 산자부하고 과기부하고 이 세 개 부처가 푸싱하면은 가능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의료 특수목적 법인은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 용역 여기 이제 16억 7천만 원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 용역 안에 1번이 이제 그 특수목적 법인 설립하는 그 용역 과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업체 선정이 이제 12월 9일에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용역 업체하고 컨설팅 용역 업체하고 같이 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년 이게 이제 용역이 진행이 되면 부산 기장하고 좀 틀린 거는 부산 기장은 예전에 이제 연구용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이제 장비를 이제 선택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한 15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장비를 내년 초에 이제 어디 걸 할 건지 딱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사양에 맞게끔 이제 건축을 이제 아니 할 그러니까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 그 사양들은 예, 나중에 정해도 돼요. 상관없어. 예. 뭐 기계가 뭐 한두 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 어떤 기계를 알죠. 그 실시 설계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운영 주체가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건 예. 바로 출발 시킬 그래서 계획입니다. 운영 주체가 결정이 될 때까지는 예, 정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뭔지 맞습니다. 아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저기 그 삼척에 이제 고급 아파트가 평당 뭐 1,200에서 1,400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비싸서 분양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독일 공공 임대 아파트가 시공비가 1,600이 나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제 분양하는 게 아니고 삼척시 소유의 이제 공공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강원형 아파트를 예를 들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18개 시군에 각각 이제 한 개씩 이제 도가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시책 사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거의 비슷한 단가로 그래요? 그래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세대 수가 좀 작으면 이 단가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게 그린 에너지 이런 부분 쪽에 좀 이제 정부의 어떤 지침이 좀 강화되면서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이 좀 더 많이 보통 예. 보면은 그 임대가 부장보다가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이 차이 나도 그 공사비가 그 임대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가지고 한번 체크 좀 잘해보기 바랍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한 375만 원 그 정도 되고 저희들은 한 295만 원 뭐 그 정도 이게 예, 조금 다 틀립니다. 예, 하여튼 예. 체크를 잘해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현철입니다. 그 284쪽에 보니까 운탕고도 1330 걷는길 조성 예산이 한 2천만 원 편성이 됐네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이제 과거 석탄길 따라 떠나는 그 운탕고도 뭐 1330 이래 갖고 이제 지금 폐강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총 전체 예산이 얼마고 우리 시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나요? 이게 온탕고도길은 이제 준공이 다 된 상태고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이게 이제 도계 폐광 지역 이제 도계에서 이제 이게 멈춰야 하는데 이걸 이제 해안하고 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좀 연결하자 이래 갖고 지금 소망에다까지 연결을 해놨는데 일부 구간마다 좀 이제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럼 뭐 우리 자체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실제 22년도 10월에 개통된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시에서 예. 이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예. 이제 조성한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 우리 시에 지금 운탕고도길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편성이 돼요? 대략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총 예산 잘 몰라요. 예. 좀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시고. 예. 왜냐면 뭐 신기역에서부터 이제 소망의 탑까지 이제 연결되는 길이 한 25.15km 트레킹 코스로 이제 지금 뭐 50천을 건너서 또 이제 바다에 이르는까지 이제 연결되는 데 트레킹 코스인데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도 한번 쭉 다녀봤지만 지금 뭐 제주 올레길처럼 또 뭐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많은 방문객들이 좀 찾아서 이제 명소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사실 핵심인데 지금 실제 이제 그 운탕고도 1330에 대한 부분들은 명성은 높은데 상당히 뭐 미흡한 부분들이 22년 10월에 개통된 이후에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기본 편의시설 부분들도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안내 체계도 미흡하고 그래서 뭐 길도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코스 또 미개통된 경우도 이제 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안전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고 또 곳곳에 이제 특산품 판매 공간도 좀 만들고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민박 같은 것도 체험할 수 있게끔 좀 연구를 좀 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연계에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갖고 좀 어떤 지역 경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좀
관심을 좀 더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계 지역에는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가끔 좀 주기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네. 지금 제가 그 한 1년 전에 그 폐강 실직 순직 지원 조례 관련해 갖고 제가 이제 조례를 좀 만들려고 하다 집행부에서 좀 만든다고 지금 해 갖고 이제 좀 양보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 초안이 만들어지고 지금 법제 팀에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이제 저 김재구 의원님하고 그때 미국 리스버그시 가는 바에 갔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심사 끝나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네. 이제 그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 실제 이제 실직 순직자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좀 이제 불만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소급 적용하려면 사실 뭐 조례나 부칙에 이제 명시적으로 소급 적용을 이제 규정을 하게 되면 네. 적용을 이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폐강 이후에 이제 실직자 포함 여부를 문헌에 반드시 또 적시를 해서 하여튼 조례나 부칙에서 이제 소급 명시를 반드시 명시를 해서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맞죠?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25년도 6월달에 이제 폐강됐잖아요. 네. 폐강됐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사실 준비를 해 왔었잖아요. 네. 왔는데 지금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네. 하여튼 속히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요구 사항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좀 다 담는 바람에 속히 하고 소급 예, 적용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예, 신경 예, 좀 쓰시고.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아까도 제가 언급했는데 놓쳐가지고 흥전 작도 마을 그 관광지가 지금 그 철길을 지나서 건널목을 건너서 그 입구 있잖아요, 진입로. 네. 마을 진입로 쪽이 너무 그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네. 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시에서 계획하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걸 좀 거기 관광지인데 그 어떤 그 도로 해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확장한다 되면 작도 마을 가는 쪽에 오른쪽 쪽으로 좀 주택이 좀 철거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러니까 상황인데 예. 또 왼쪽 부분은 또 철도 부지인 것 네, 같고 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쪽 반대편에 그 38 국도인가요? 그쪽 그 터널 지나기 전에 또 진입로가 있잖아요. 들어오는 진입로. 예, 태백에서 예. 삼척 내려오는 예, 길. 예. 그쪽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유리마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바로 터널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바닥 유도선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어제 우리 국회에서 그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됐어요. 통과돼서 내용은 이제 미래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 산업 전환 지역으로 변경했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인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광부의 날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우리 삼척시에서 우리 폐광지역이라면 도계지역도 있고 명칭도 바꾸고 그분들이 여태까지 우리 산업 전설로서 해왔던 역사를 우리가 좀 기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업들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폐광지역 사업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통합조례 지금 이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거에 이제 그 순직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과 함께 또 거기 우리 도계 지역 이제 지역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쪽이 국회의원 2026년도에 국회의원님께서 삼척 태백 폐강 지역 경제진흥 개발 사업에 119억 원과 삼척 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51억을 이렇게 예산에 담았습니다. 담아서 도계 지역에 대한 지금 폐강 이후에 대안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이 노고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도계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 진흥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또 다해야 될 겁니다. 네. 예. 어떤 거기 관광산업 개발에서 수익보다는 수익이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거고요. 최대한 관광객이나 방문객 수가 증가될 수 있게끔 수익과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데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매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문객이 증가돼야지 따라가는 게 여러 가지 수익 구조인 겁니다. 방문객 수를 적게 오는 데에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최대한 방문객 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종훈입니다. 총무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1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0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보안 및 복무 관리로 청사 보안과 당직실 운영 등을 위해서 2억 9,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직원 단체 보험 가입 그리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 운영 등을 위해서 2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소양 교육 위해서 5급 이상 소양 교육과 6급 이하 직원 직장 교육을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능력 개발로 직원 국내 체험 연수와 직원 국외 체험 연수를 위해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 관리를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후생 복지 지원에 직원 체육대면 윷놀이 대회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등을 위해서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 예비를 위해서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등 재해 보상을 위해서 공무원과 기타직 보상을 위해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간제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험 부담금 기간 부담금과 그리고 대체 인력 관리 퇴직금 및 퇴직연금 기간제 공통 운영을 위해서 1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유관기간 유지 관리를 위해서 6,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 방위 관리를 위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도비 보조 사업 900만 원과 예비군 육성 지원 자체 사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시정 운영으로 열린 시정 현장 운영 추진과 그리고 기타 시책 추진비를 위해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시정 홍보 세부 사업으로 시정 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중간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중에서 지역 치안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안전 홍보물 제작 등 2,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 공익 사업 지원 사업으로 법령에 의한 운영 단체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하단의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다음 쪽이 300페이지에 동계 아르바이트 인건비 200명과 하계 아르바이트 420명의 인건비를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통장 지원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과 그리고 워크숍 한맘대회 참가를 위해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지원 단체 공익사업 지원으로 30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단체 공익사업 지원 2억과 그리고 구민웅 단체 운영비 지원 2억 5천으로 총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지원 그리고 바르게 지원 자유총연맹 지원에 대참가비 1,1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을 위해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균특 예산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도비 보조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 출동비, 유류비, 초소 운영비, 그리고 경진대회 참가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방범초소 보수, 방범초소 짓기 및 등을 위해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법령단체로 사업비와 운영비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 체계 구축 도비 사업으로 방범대 피복비 도비 보조 50%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매칭 예산으로 1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활동 지원으로 매칭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인사 운영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 채용 관리와 그리고 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 부담금을 위해서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에 직접 교육비, 위탁 교육비와 강사료 그리고 교육 훈련 여비 등을 위해서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 관리를 위해서 1,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우편 요금 등을 위해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운영 등을 위해서 기록물 정리 사업과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 업무 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리를 위해서 유지 보수 공공 운영비 등을 위해서 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은 참고해 주시고 308쪽에 중간쯤에 직원 정보화 사업 개선 및 운영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구입과 부담금 그리고 업무용 PC와 모니터 프린터기 자선 취득을 위해서 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스템 유지와 그리고 통신시설 장비 유지비 등을 위해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요금 관리의 공공요금 사용료 훼손료를 위해서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송 시설 관리에 마을방송 노후
노후 유지 관리를 위해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 확충 및 개선 및 관리, 설치 그리고 자산 취득을 위해서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답례품과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력 운영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을 위해서 19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1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인력 운영비입니다. 이 건도 성과상여금, 보험료,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을 위해서 1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그리고 연금 부담금 등을 위해서 14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1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본 경비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 그 자율방문대 관련해서 지금 직기 구입도 있고 피복비 구입도 있는데 여기서 그 어떻게 그 지역 업체를 이용하실 계획인가요? 어떤가요? 네, 지역 업체를 이용을 해야죠, 당연히. 네, 예, 예. 그게 그래서 맞춰서. 특히 뭐 직기는 뭐 가능한 거고 그 피복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역 업체 지금 이제 수익계획이 가능한 금액에 맞춰서 예. 지역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계획이죠.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310페이지에 마을 방송 시스템이 전부 다 그 뭐 교체나 정비가 다 됐나요? 지금 교체 정비는 읍면동에서 마을별로 노 교체라든가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분들은 요구를 하면은 그 네. 100%를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은 어떻게 스마트 방송 시스템은 현재 4,600명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요. 네네. 지금 이제 작년에 2회에 걸쳐서 네, 이 통장님이 교육을 했고 네,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가입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유지 관리비만 주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 마을 방송 시스템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고장이 났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게 응급일 경우로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즉각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읍면동에서 들어오면은 수시로 네네. 자금을 배정을 해서 네, 예상을 배정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바로 좀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어떤 알 권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향 사랑 기부제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기부 문화 확산이 굉장히 잘 되어서 지금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선정도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하고 계시고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답례품이 뭐지 경제 활성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2,800 올해 그러니까 2,800건 정도 해서 네. 답례품을 지금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2,800.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은 한 1억 700만 원 정도. 금액 크진 않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1호로 이제 버스 승강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했던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2호가 지금 마이카 이제 예. 어르신을 위한 사업을 예. 추진하고 있는데 예. 좀 어렵지 않나요? 예, 어려운 걸로 지금 대상자 선정하고 대상이 아니고 그럼 어떤 그 복지부에서 네. 지금 승인을 지금 안 해주려고 하는 아. 기부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승인이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일단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상자를 일반으로 전체 이제 뭐 65세 이상, 75세 이상 일반으로 하는 건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그렇죠. 복지부 쪽에서는 아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CS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은 이제 현재 보류 상태로 보시면 보류 되겠습니다. 상태죠. 예, 예. 그래서 1호처럼 버스 승강장처럼 그렇게 이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하는 게 예, 대중을 맞는 것 이용하고 같아. 예. 이제 그 고향 사랑 기부를 하신 분들이 네. 내가 이제 기부를 한 사업비가 어디에 쓰여주는가를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사업 위주로 선정을 예, 해서 예, 지금 예, 할 그렇게 하셔야 계획으로 될 있습니다. 텐데. 그래야지 기부하신 분들도 보람이 예,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0페이지인데요. 3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동계시에는 하계시에는 뭐 해수욕장도 있고 마을 휴양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많이 인원도 많이 배치할 수 있는데 동계는 대부분이 어디를 배치하나요? 동계는 이제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사무실에 예, 예. 지금 하계는 해수욕장에 이제 배치 인원이 배치는- 많아서 네, 이제 수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우리가 강제로 보낼 수 없고 네, 수요 파악을 하거든요. 네, 네. 그 파악에 의해서 그 인원에 맞춰서 배치를 하다 맞춰서.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새마을지회라든가 뭐 어떤 국민운동 단체 이런 데까지도 법인 단체라든가 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예. 요구하면은 배치하고. 예, 예, 예. 그래서 보면 하계 때는 인원이 많는데 네. 동계시에는 200명으로 축소가 된단 말이야, 그죠? 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이게 3조라 그리나요? 네. 세개 2주씩 해서 2주씩 해서 예, 1인당 2주씩 해서 예, 3조로 3조로 3조라 보시면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2주면은 한 이게 금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나요? 이제 10일이면은 한 90만 원 정도. 그 하계는 그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받고요. 그 이제 사무실 근무하는 한 115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되네. 100만 원 정도 어. 조금 그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당 뭐 2026년 2025년도에는 지금 1030원인가 최저임금이 그죠? 예, 어. 1인 8만 원 정도. 글쎄요. 예. 8만 원에서 8만 한 500원 정도 되네요. 네, 네. 이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거 산업 안전 교육도 받아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받아요? 첫날에. 예. 첫날에 네, 네. 첫날에 이렇게 전체로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예, 받아왔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며칠 하루 오전 하루 종일은 아니고 오전 받고 오후에 배치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만약에 동계시 지금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200명이면 이게 동계가 좀 저 방학이 좀 더 길잖아, 그죠? 더 기나요? 비슷하나요? 원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예, 예. 인원은 어때요? 200명을 하면 여름에는 많았는데 네. 동계시에는 200명을 하면 경쟁이 좀 더 치열하나요? 경쟁은 우리가 하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1조, 네. 2조, 3조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 그 기간대가 안 돼서 포기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있고.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신청해서 그 조에 편성이 이제 추첨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한다고 했으면은 100% 할 수 있는 인원을 우리가 지금 수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동계는 인원이 좀 줄어서 200명으로 돼 예, 있는. 예. 좀 탈락하는 인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추첨은 본인들이 하나요? 예, 예. 지금도 본인들이 해요. 네, 네. 그러면 불만은 없겠네요. 추첨이 안 되도 불만은 있을 수는 있는데
조정이 좀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예. 네. 대학생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생들은 뭐 용돈벌이도 좋지만은 우리 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 그리고 과장님 한번 부탁이 이렇게 어떤 데는 보면은 이런 얘기도 들려요. 행정에 가면 하루 종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왔다가 간다 이러는데 뭔가 업무를 좀 좋은 걸맞는 업무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경험을 조금 쌓을 수 있는 이런 업무 좀 없나요? 요즘은 다 시스템으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고 네. 전에처럼 뭐 페이퍼로 해갖고 뭐 복사하고 뭐 편집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네. 본인 담당자가 직접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뭘 시키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 파쇄하고 뭐 이런 부분 정도까지 그런 밖에 못 부분. 지시- 예. 하여튼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단체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다 이렇게 배정이 될 때도 네. 그런 부분을 좀 읍면동에다가 아니면은 배정되는 장소 저 단체에 좀 말씀을 드려서 우리 학생들 알바 학생들이 용돈벌이도 좋고 또 나아가서 이런 업무도 좀 사회에 나가면서 곁들여 보고 이러한 것도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이 통장 그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3천만 원이 예산이 있다가 약 한 500만 원이 정도가 감액이 되고 약 한 2,500만 원 정도 이랬는데 이게 이 통장님들 자녀들이 장학금을 이렇게 받는 숫자가 이렇게 한 2,500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나요? 지금 이제 이 통장님들이 총 276명이거든요. 네. 6명인데 그 연령대가 60대하고 70대 이상이 80%입니다. 그렇죠. 80%다 보니까 대부분 못 받죠. 자녀가 대학생인 그 자녀가 인원이 줄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네. 지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이렇게 작나요? 네네. 아울러서 우리 이장님들을 이렇게 보면 수당이 40만 원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읍면동에서 직접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예,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이 예산으로 편성이 예, 돼서 바로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한 40만 원, 80만 원이 1년에 지급이 되고 그리고 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수당이 이렇게 지금 보면은 약 한 50만 원 정도 돼요, 과장님. 예, 보너스 200%. 그러니까 네.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연말이 되면 과장님 이 통장님들 선거가 상당히 많대요, 올해. 그러는데 이 통장님들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 후유증이 조금 많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 그죠? 이게 후유증을 좀 줄일 수 있는 우리 총무과 담당 부서로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과장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이 통장님들 선발하는 과정이 보통 보면은 뭐 마을에서 선관위를 만약에 2사람 이상 이렇게 접수가 되면 마을에서 선관위를 구성해서 잘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갈등의 해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좀 없나요? 일단은 투표를 안 하고 안 하면 가장 좋죠.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좀 어. 추대하는 형태로 해서 네. 이 통장님이 선발이 되시면은 그 마을 자체가 화합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투표 과정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이제 안 되신 분들의 어떤 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해소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보면 쉬운 것치는 않는데 하여튼 기준을 잡을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 아까 이장님들 그 276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기준을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거, 이 정도면은
기본으로 잡아주면은 갈등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조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299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면은 피해 회복 공익 사업 지원에 4,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피해 회복 공익 사업 지원에 또 3천만 원,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비에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피해 회복 공익 사업 지원 3천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또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집행 계획에 대해 있다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그 기존에 이 법령이 아닌 단체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다가 지금 사업 주체가 강릉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라고 네. 강릉지청에서 이제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동해 이제 삼척 강릉 네. 어떤 일정 피해 공익사업 지원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강릉지청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편성에 맞춰서 네. 사업비를 주면은 거기서 강릉지청과 협의를 해서 네. 사업비를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사업이죠? 지금 이게 전에부터 계속 있던 사업이거든요. 신규 사업 이게 이제 사업비는 신규로 지금 세부 사업이 별도로 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사회단체 지원 사업비에서 네. 이 사업이 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령에 의한 단체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한 10년 이상 아마 편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그럼 있습니다. 10년 이상 이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게 매년 똑같이 그 사업비가 똑같은 금액의 사업비가 지원됩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사업비가 지원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도 네.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이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피해 회복 공익 사업 지원 3천만 원은 이제 강릉지청에다가 이제 주면은 거기서 이제 범죄 피해자들한테 피해자인데 뭐 어떤 이제 조금 보상이 필요한 부분들, 보상이 필요한데 보상을 못 받는 부분 대상자를 강릉지청에서 선정을 해서 금액을 정하고 이제 지원 단체하고 같이 해서 네.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상이 안 되는 분들이라든가 예, 예. 뭐 그런 분들이면은 강릉지청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위탁하는 업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명단은 거기서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뭐 예. 우리 삼척에 있는 분들이 삼척에 얼마나- 있는 분들입니다. 예. 삼척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다 함께 아니 이렇게 삼척에 있죠. 있는 분들만 이 사업비가 지급이 됩니다. 삼척에 있는 분들만 그럼 예. 그 대상자가 한 어느 정도 된지는 파악이 됩니까? 매년? 요거는 제가 별도로 좀 자료를 파악을 해서 네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게 뭐 10년 이상 했던 사업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너무 위탁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범죄 피해자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비에도 지금 1,500만 원이 또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센터 운영상 필요한 실질적 어떤 부분에 이제 1,500만 원이 지원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파악을 해서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원센터 운영비라든가 또 이 두 항목이 각각 독립된 사업인지 아니면 연계된 지원 구조인지 분류한 기준과 편성 근거를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럼 그거는 저한테 좀 한 3년치 그거를 좀 묶어서 좀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피해 회복 공익 사업 지원은 어떤 범죄 피해자 지원과 공익 증진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담고 있는 사업인 만큼요. 실제로 피해자의 어떤 회복과 재기 또 지역 안정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매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지원 대상과 집행 계획을 좀 구체화해서 좀 사업 추진에 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3년 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됐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이 혜택을 보면서 정말 재계에 성공해서 할 수 있었던지 그런 거를 좀 분리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기 대학생 저 아르바이트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휴학생이나 또 대학을 포기한 청년들 일자리 없어가지고 삼척을 떠나는 그런 현상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기 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한 20% 내지 30% 정도 그런 일자리를 평시에 좀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건 이제 우리 청년 인턴이 있거든요. 근데 그로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다 하신 겁니까? 예, 질의하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이광호 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301쪽에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이래가지고 6억 4,500인데 어디 사무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구노인복지관에 그거 지금 대한노인지회에 그 중앙시장 있는 그 대한노인지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국민운동 단체가 구선관위 사무실에 있던 자총하고 바르게 하고가 이제 1층, 2층을 사용하고 있다가 그게 철거가 됐거든요. 예. 철거가 돼서 그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이제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2개 단체를 지금 그쪽에 지금 이전을 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이래 많이 들어가나요? 그게 지금 이제 안전 진단도 받았고 그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해서 경영할 때 좀 제대로 좀 하려고 지금 설계를 반영하고 있는 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데 공간들은 없나요? 지금 다른 시에서 관리하는 공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노인복지관 쪽에도 지금 1층에 이제 대한노인회가 이제 오른쪽에 들어가고 왼쪽에 자율방범대하고 쪽 십자 그 당구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리모델링 해서 단체가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마땅한 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거기 뭐 노인지회에서 뭐 들으면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잘 공간을 잘 활용하면은 7, 80억을 들여가지고 시니어 그 지난번에 벌써 내가 말씀 한 2번 정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전 복지관 건물을 지금 새로 짓는데 말고 그걸 좀 잘 좀 했으면은 시니어 클럽 그쪽으로 들어가고 노인 지혜가 그걸로 들어가고 그래서 회의실은 공동으로도 쓰고 그러면 예산을 7, 80억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공간은 되잖아요. 좀 부족하면 좀 더 하면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하여튼 그건 뭐 총무과 소관은 아니니까 그 지휘부가 결정할 일이니까 그 위에 보면은 시정지원단체 공립사원 지원해가지고 금년에 예산 5천만 원 더 늘리네요. 특별한 사업들이 있나요? 지금 이제 기존에 공익 사업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자충에서 뭐 짜장면 봉사 활동이라든가 좀 신규 사업들이 좀 있어서 거기서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원해 주려고 조금씩 정액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인철 의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그 294쪽에 보면 직원 복무 및 후생 관리 해갖고 이제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 지자체나 그 지자체 중에서 근무지나 근무 성격에 따라 뭐 처우가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우리 전국 지자체 대비해갖고 그 처우나 복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행안부에서 이제 초계산 예를 들어 복지 포인트 운영 등에 위해서 인구라든가 예산 편성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이제 직원 단체 보험이 이게 맞춤형 경비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제 여기 보면 6억 1,500인데 이 금액을 별도로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할 수 있게끔 별도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뭐 처우나 뭐 보수가 높다 해갖고 뭐 또 그렇다고 뭐 수당이 조금 더 분다고 해서 모든 처우가 좋은 지자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실제 보면 이제 좋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낮고 또 지원제가 많고 또 처우가 나쁜 지자체는 이직률이 높고 또 이제 민간 이직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삼척시 지자체가 뭐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최고의 직장을 만들어야 된다. 직원들이 최고의 뭐 호봉이라든지 뭐 동일하니까 문제 뭐 더 이상 받을 수는 없지만은 수당 항목이라든지 근무 여건에 따라서 실질 처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뭐 최고의 어떤 그 처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삼척시가 한번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잘하는 사람들은 또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들 벌을 주면 되는 거니까 신상필벌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고의 직장 삼척시 이런 어떤 슬로건이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앞장서서 우리 삼척시에 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뭐 수당 복지 근무 환경의 차이 뭐 이런 부분들 또 근무 수요나 뭐 직무 다양성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모두가 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뭐 부분들 뭐 오라벨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삼척시가 우리 과장님 그리고 총무과 또 뭐 기획실 뭐 중요 부서에서 중심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 갖고 다른 시군 대비 또 대비해 갖고 좀 뭐가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하여튼 대한민국 최고의 근무 여건과 환경이 좋다. 또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 뭐 급여도 많이 받는다. 이런 어떤 대한민국 삼척시 지자체다. 이런 어떤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한번 좀 앞장서서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데 좀 될 것 같죠? 아무튼 그 초계선 후생 복지 부분도 뭐 중요하지만 이제 복무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뭐 출산휴가라든가 뭐 이런 제도 운영을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무 분위기를 만들도록 해서 삼척시 직원들이 뭐 출산이라든가 또 그리고 근무라든가 그리고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울려져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근무 환경, 뭐 행정 관리, 인력 충원, 뭐 조직 문화 복지, 워라밸 뭐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좀
완전히 좀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연말 지금 되면서 지금 또 가장 또 중요하게 또 여러 가지 이 통장 선거가 12개 읍면동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 연말 이쯤 되면 약간의 또 소리 나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지역 주민이 갈등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SNS 상에 이렇게 보면 한번 올려온 글이 있어요. 동해시는 모집 심사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그러니까 모집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수막으로 읍면동별로 붙여서 거기 서류 접수를 동해시에서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받고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과정이 여기서는 이제 마을에 이제 선출되어 오는 것도 임명장도 읍면동장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거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장 공개 모집 현수막 이렇게 첨부된 게 있습니다. 한번 어떤 게 효율적이고 조금 더 이게 통장님들하고 그 이장님들하고 주민들과 갈등이 없는지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